那鉴于当前区大局，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 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교황의 자본주의 비판 강론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이게 SNS 공간에서 많이 유통이 돼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워낙 좋은 말씀들이어서 음미하는 차원에서 다시 낭독해 보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84종 분량의 교황 권고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이 압권이었습니다. 교황은 자본주의를 새로운 독재라고 규정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가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제가 성장하면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소위 낙수 효과 이론은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요. 현 체제를 신성시하고 그 안에서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선의를 맹목적으로 믿겠다는 조잡하고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공박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낙수 효과 맹신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현대 경제가 살인 체제라고 말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교황은 구약의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이런 경제 체제야말로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떻게 나이가 든 노숙자가 죽은 것은 기사로 다뤄지지 않고 주가가 2% 떨어진 것은 기사가 되냐 이렇게 개탄의 말도 했습니다. 네. 교황 권고가 나온 후에 워싱턴 포스트의 닐 어윈이라는 논객이 그 워싱턴 포스트 블로그에다가 재밌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교황의 이런 경제 사회적인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13개의 차트를 실었습니다. 교황의 나머지 발언들을 찾아보시면서 그 표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시국미사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교황의 이러한 현실 개입 굉장히 구체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교황은 이미 지난 9월에 한 강연에서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서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 교황 권고에서도 교회의 현실 참여를 강조했는데요.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물면서 고립되는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서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 잘못되는 것보다 침묵하는 상황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자본주의 비판 부분은 요새 미국과 유럽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문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강론을 한 건 아니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독일이 결국 대연정에 합의를 했군요. 독일 총선이 9월 22일에 있었지만 과반득표 정당이 당시에 없어서 2달 넘게 연정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예상대로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당 연합하고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이 4년 동안 대연정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다음 달 17일에 연방하원에서 3선 총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제치고 유럽의 최장수 여성 지도자가 될 예정입니다. 3인당이 그 연정 협상 타결안을 전체 당원 투표에 붙여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협상이 오래 걸린 거죠?
3인당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메르켈 1기 때도 대연정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메르켈의 들러리만 섰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 와중에 당이 쪼개졌고 또 2009년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3인당으로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될 것을 극도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제 실시, 이중국적 허용, 연금개혁, 세금 인상 이렇게 4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절대 대연정을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결국은 메르켈이 세금 인상만 빼고 나머지 3가지를 받아들이면서 185쪽짜리 긴 연정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메르켈은 중도 우파이면서도 탈핵이라든지 복지 이런 진보적 이슈를 자기 걸로 만들었던 그런 메르켈의 유연한 리더십이 이번에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뭐 공약 파기 같은 건 못하니까 3인당으로서도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자위대가 한국, 중국, 러시아, 동유럽에서 신분을 위장한 정보 수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직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방위정보팀이라는 육상자위대의 비밀정보부대가 냉전 시대부터 총리하고 방위상한테 알리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외국에 거점을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한국, 러시아, 폴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인 사실인데요. 교도통신은 총리나 방위상도 모르는 정보 수집팀을 운용한 것은 자위대의 민간 통제 원칙에서 어긋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육상 막료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이라든지 정보본부장한테만 보고했다고 하니까 군대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알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부 총리가 몰랐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교도통신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을 보니까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짐작이 되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교도통신은 그저께 중의원을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의해서 앞으로 자위대에 관한 많은 정보가 특정비밀로 지정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나 국회의 감시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지금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기사를 내면서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폭로성 보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기사로 쓰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이 특정비밀보호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방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일본 언론들의 보도 여러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을 것 같군요. 네. 자, 미국 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해결을 독려할 거다. 사실인가요?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다음 주에 일본 방문 때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독려할 거라고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익명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니까 일본한테 과거사 해결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일본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본한테 결제 해지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이 우리는 한국하고 정상회담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안 만나준다 이런 식의 홍보를 특히 미국 쪽에다 많이 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쨌든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한미일 관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예. 자, 중국이 선포한 방공 식별구역 이게 쉽게 끝날 문제 아닐 것 같은데요. 관련된 소식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폭격기 2대가 중국의 식별구역을 통보 없이 통과해서 파문이 있었는데요. 중국하고 일본이 공히 방공 식별구역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폭격기를 띄웠던 미국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아서 방공 식별구역을 조금 유연하게 운영하다는 뜻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만같이 끼어있는 나라들이 조금 고민인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의 다툼에서 한 발 빠져 있겠다는 의사를 어제 내비쳤습니다. 네. 그 이어도에 대한 그 외교부 발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 수중암초고 따라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의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외교부의 말을 비판하는 말들이 SNS에서 많이 보였는데요. 어떤 마음에서 그러는지는 알겠지만 일단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이 사실에 부합하고 또 지금 국면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만 잘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그걸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부분, 이거는 분명 정부를 비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방공식별구역 논란에서만큼은 일단 한 발 빠져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 보수연구소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무력 시위를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런 강경론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황 기자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이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이유는 국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날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들을 보이면서 말이에요. NLL에 대해서는 그랬고, 또 과거에 조선일보 보니까 오늘 어제 외교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런 칼럼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 SNS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 일본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공 식별구역 문제도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시사 주간지 주간 문춘 이걸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아줌마라느니 무슨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느니 이런 저속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보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왜 국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무시는지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